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진작가가 동부창고라는 사진집을 펴내고 출판 기념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집은 옛 청주 연초제조창 창고였던 동부창고를 5년간 기록한 사진집인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사진으로 잊혀져가는 것을 기록하는 이재복 사진작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동부창고의 변화를 5년간 카메라에 담아 사진집으로 냈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말이 5년이지 정말 인내력이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동부창고는 저희 집에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는 우암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요. 동네가 여태까지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변화를 최근에 겪었습니다. 그 중심에 연초제조창과 동부창고가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고 축제도 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런 관심들이 저에게도 이어져서 사진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동부창고를 리모델링하면서 본래 모습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겠죠. 사진으로라도 기록하게 되어 참 뜻깊고 또 의미가 있는데요. 5년간의 결실이 바로 이 책인가요? 네, 동부창고는 사실 몇십 년이 된 건물입니다. 네. 그중에 제가 촬영한 시간은 마지막 5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방치되어서 비둘기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고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원래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제 그런 사라지는 이야기,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생성되는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얼핏 보기에도 사진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사진집이 나오기까지 동부창고를 얼마나 자주 찾아가서 카메라에 담았을까 싶어요. 그동안의 촬영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2015년이고요. 본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촬영을 했고 가끔 갈 때도 있었고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할 때도 있었고 전체 한 3,000장 정도의 사진을 촬영했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진을 야간에 촬영했는데 삼각대를 세우고 렌즈를 조정하고 장노출을 통해 사진 찍다 보니까 한 장 찍는데 보통 1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000장의 사진이 적다면 적지만 또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의 사진 속에는 동부창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얽힌 이야기까지 담겨 있을 텐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진과 그 뒷이야기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사진인가요? 네. 동부창고 건물은 가로로 주로 뻗어 있고 하늘이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게 그 낮은 건물들로 이어져 있는데요. 네. 그 건물의 벽에 더 바이트 앤 무브먼트라는 작가가 설치 작업을 해놓은 사진이고요. 한겨울에 눈이 와서 발자국이 거의 없는 상황에 그 작업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겨울에 찍었는데 이 바닥 아래 부분에 보이는 게 눈 위에 찍혀진 발자국인가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사진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곳은 동부창고의 좀 어떤 동인가요? 동부창고 6동의 옆모습입니다. 건물을 보시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 시대에 그래도 미를 굉장히 추구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것도 기둥을 90도로 올리기 마련인데 굉장히 좀 마름모 모양으로 아름답게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벽에 이제 나무들 그림자가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려놓았던 그래피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하나 있는데 문이 닫혀 있거든요. 네네. 왠지 저 문을 뚫고 가면 마법의 세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환상도 주는 그런 별빛도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건물마다 느낌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음 사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역시 이제 동부창고 37동 건물입니다. 네. 사실 저 나무가 굉장히 위태롭게 애처롭게 서 있는데 건물과 딱 붙어 있어서 마치 나무를 베내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뿌리가 건물과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살아남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생존 방법이었던 것 같고 겨울에 눈이 올 때 그 나무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건물과 같이 촬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에도 눈발이 휘날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일부러 이런 날씨를 택하신 건지? 이 나무 한 그루를 촬영하기 위해서 예. 낮에도 찍어보고 밤에도 찍어보고 여름에도 찍어보고 겨울에도 찍어봤는데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 그 낙엽이 하나도 없는 한겨울에 나무 가지만 있는 모습이 가장 와닿았고 눈이 더해져서 그런 감정들을 더 극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총 3장의 사진들을 쭉 함께 봤는데요. 2021년 올해 동부창고 본연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복 작가님의 사진집이 그래서 더 남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물을 통해서 얻은 뿌듯함도 있겠지만 그동안 뭐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들 분명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힘드셨나요?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어떻게 수면 위로 공개할지였는데요. 물론 당연히 책과 전시라는 뭐 방법이 있었지만 그 순서 과정이 굉장히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특히 촬영 기간 대부분을 뭐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제가 임의로 촬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관과 협조 이야기를 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더더욱 이제 출판을 함에 있어서도 출판 과정에 있어서 제 책이 좀 아름답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자원들을 총동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네. 자, 작가님의 사진집 동부창고를 보고 서울에 있는 갤러리 측에서 먼저 전시회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시회 당시에 관람객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또 전시회를 여는 동안에 작가님의 소회는 어떠셨나요? 서울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청주에 있던 동부창고를 그대로 옮겨서 갤러리에 설치를 했고요. 서울에 있던 예전 동료들, 그다음에 뭐 잡지사, 출판사 등 관계자들 오셔서 봐주시기도 했고 지역에서 저희 지인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봐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청주가 존재하는 곳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 좋았고 특히 전국적인 사진가들께서 지역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앙에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꽤 고무적인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재복 작가님이 사진으로 기록한 동부창고, 옛 청주 연초제조창의 모습이 지역민들에게도 오래도록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저희가 오늘은 이재복 사진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재복 사진작가의 좀 더 오래전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이 카메라를 잡은 지 20년이나 됐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사진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하수업을 하셨고 아버지는 개인 택시업을 하셨었는데요. 덕분에 집에 대학생 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방과를 다니시던 형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서 주기도 하셨고 뭐 공대나 미대에 다니는 형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형들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어느 날 집에 이제 와보니 뭐 디지털 카메라도 있었고 뭐 이런 사진 기본적인 인프라를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손님 중에 이제 집 근처에 사진 작가가 사셨는데 출사지로 이제 뭐 이동을 시켜드리면서 관계를 갖게 되셨고 저에게 나중에 소개도 시켜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프라, 그다음에 사진 작가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사진이 있구나, 사진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 친구 중에 사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진 입시요? 예. 그래서 그 입시 활동하는 친구를 보면서 아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이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에게 교육을 좀 계속 해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요. 뭐 여러 형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사진을 처음에 접하게 되셨는데 초창기에 직접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들을 돌아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보면 굉장히 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사진 문법이 전혀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초기였던 시기였는데요. 특히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였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뭐 카메라 렌즈를 다양하게 좀 사용해 본다든지 뭐 이런 커뮤니티에 자주 참여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갔던 덕분일까요? 지난 2006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국제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제 20대 때 작가 생활을 해보겠다고 네. 뭐 무분별하게 뭐 카메라만 들고 여기저기 촬영을 하러 다녔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피드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전을 좀 내보면 어떨까 했는데 사실 내볼 만한 공모전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알게 되어서 내게 되었고 대상을 받았다고 전화를 받아서 이야. 처음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네. 믿지를 않으셨구나. 예, 정말이냐고. 그냥 너무 평범한 전화 한 통이 와서 수상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내용이 많았고 맞았고 제가 이제 자연 부분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지금 공모작 대상 사진이 저기 보이는 사진인가 보죠. 자, 저희가 사진 설명 좀 듣고 싶은데. 그 당시 특히 충북의 그 산과 호수들을 많이 촬영하던 시기였는데요. 충북 옥천에 위치한 이제 용암사라는 곳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네. 한국의 아름다운 백두대간도 있지만 이제 금수강산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와 그 당시 이제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KTX가 지나가고 있던 풍경인데요. 이제 자연도 아름답고 과학기술도 발전한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어떤 인식으로 선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실 약간은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 사진 좀 찍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찍으시는 풍경 사진인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어떤 좀 평가 기준으로 이 사진을 평가하셨는지. 이제 한국적인 요소가 얼마나 반영이 돼 있는지 이제 콘텐츠 그 내용으로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 붐이 막 일어났던 시기였는데 대부분의 선정자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고 거기에서 약간 원래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제출을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약간 세대 교체 시기였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진 사진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부한 사진일 수도 있는데 좋은 기회를 얻어서 앞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특별한 수상과 함께 이 실력 있는 한국의 청년 사진 작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어떤 작업을 이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 아마추어 커뮤니티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진학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었고 사진 작가, 세계적인 작가들도 있고 그들의 작업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그 중에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들은 이제 스티브 맥커리, 또 세바스티앙 살가도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스티브 맥커리가 냈던 사진책 첫 줄에 자기가 기자 생활을 하다 인도로 넘어가서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이런 어떤 문구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돈을 모아서 바로 일단 가보자고. 뭐가 되는지 몰라도 바로 한번 가보자.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래서 그때 인도로 넘어가서 스티브 맥커리가 촬영했던 사진 촬영지들 저도 가보고 똑같이 촬영해보기도 하고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때 이제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시골 어르신들을 위한 이 영정사진 촬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건 역시 사진을 통한 재능 기부 활동 하나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당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방학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좀 사진을 이용해서 같이 여름에 이제 캠프를 가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네네. 저는 사진을 찍고 뭐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의료 검진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청년들이 팀을 꾸려서 같이 그 사진관이 전혀 없는 시골 마을에 찾아가서 사진 좀 찍어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함께 갔었는데요.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단위로 팀들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이야기가 더 생기는구나, 더 긍정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은 그 당시 사진의 주제가 좀 주로 인물 위주였던 것 같은데 특별히 인물 사진에 집중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컨텐츠에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특히 사람을 촬영하면서 제가 받는 에너지도 대단했고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사람을 촬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제가 중심이 되어서 사진 촬영을 하긴 했었는데 인물 사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또 작가들이 그 좋은 인물 사진 교본을 많이 만들어 주셨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답습하는 어떤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영향도 뭐 네. 없지 않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이 해외여행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하다 보면은 뭐 점점 더 좋은 배경, 특별한 환경을 찾아서 좀 해외로 눈을 많이 돌리게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의 경우엔 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특히 뭐 카메라 자체가 서양의 문물이고 저희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외래 문물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서양 뭐 유럽부터 해서 뭐 아시아 뭐 여러 나라를 좀 가서 촬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런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들을 많이 촬영하는 게 그렇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미 촬영해놓은 사람들을 이제 제가 오히려 답습하는 격이 되니까 그들을 더 이렇게 받드는 것처럼 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알려지지 않은 문화를 제가 오히려 나서서 알려주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와 노력들을 내 주변, 나의 이야기, 나와 관계 있는 곳들을 촬영하는 게 훨씬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해외 여행들, 출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외 출사 여행에서 카메라에 담은 사진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 사진 보면서 설명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요. 이 사진의 제목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처음 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가이드북도 가지고 가지 않았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사진집 한 권만 들고 갔었거든요. 컬러가 굉장히 화려하고 무언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환경인데 사람들이 아침인데 자고 있고 강아지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 뭐 이런 환경들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쇼크였고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좀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두 번째 사진도 이어가 볼게요. 자, 이 사진은 인도에서 찍은 사진 맞나요? 네, 이건 북인도인데요. 뭐 인도만 해도 대륙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뭐 몇백 킬로, 뭐 1000킬로 이상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예, 근데 이때도 이제 북인도에서 이제 수도로 내려오는 길인데 한 1000킬로 정도 버스를 타고 오는 거거든요. 버스 타고 가는 길이 저렇게 위험해요. 보기만 해도. 예, 저런 길을 계속 가고 뭐 비가 오면은 뭐 길이 막혀서 산사태가 나서 포크레인이 와서 다시 길을 치워야지 갈 수 있고 뭐 다리도 끊어지고 그래서 예상되는 일정보다 길어지는 일은 다반사인데요. 그때는 몰라서 저렇게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요즘 같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협곡 쪽, 좀 낭떠러지 쪽에서 사진을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제가 뒤에 타고 가던 버스에서 앞 버스를 촬영을 그렇게 팔로우 하셔가지고. 자, 저희가 또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인물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에요. 네. 이 사진의 제목이 따로 있을까요? 호수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예, 그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스리나가르라는 마을에서 찍은 건데요. 저 호수 달 레이크라고 해서 달 호수인데 저곳에서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정말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사진 성지다라는 어떤 욕심에 여러 가지를 좀 촬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배를 이제 몰아주시는 뱃사공이죠. 마치 모델을 자청한 것처럼 굉장히 강렬하게 바라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물 위주로 사진을 찍으셨는데 어떻게 저 어르신께서 바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나요? 인도에 계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에 비해서 모델 역할에 완전히 특수한 어떤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부분 카메라를 들면 이렇게 피하지 않고 한 번 더 찍을 거 잘 찍어달라고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곤 합니다. 뵙는 순간에 이 어르신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바로 받으신 거예요? 예, 원래 뭐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은 전면적으로 이제 감각에 의해서 누르는 건데 벌써 손이 누르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예. 혹시 사진을 직접 보내드렸어요? 이제 제가 저렇게 촬영한 사진은 보내드리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주소를 안다고 해도 뭐 보낸다는 게 사실 그리고 직접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현장에선 즉석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사진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 직접 이렇게 네. 건네드렸구나.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또 세 장의 사진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앞서 동부창고 작업도 같은 의미겠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엮은 책들도 직접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게 된 배경과 또 과정도 좀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뭐 잡지사, 출판사, 서점 이런 곳에서 쭉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내려와서 독립 출판 서점업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책을 만들고 유통하고 뭐 읽는 등 이제 행위들에 관심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독립 출판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자본에서 좀 독립된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책을 만들어서 그에 적합한 분들에게 배포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진책도 좀 다량으로 만들게 되었고 제 책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한 권의 책입니다. 네. 자, 5년 동안의 동부창고 작업을 마치고 요즘에는 또 주로 어떤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신가요? 원래 이렇게까지 기록 작업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지역에 돌아와서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빠르고 이렇게 좀 거칠더라고요. 예. 연초제주청뿐만 아니라 뭐 지역 곳곳에 도시 재생, 뭐 재건축이란 이름으로 사라지는 건물들,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운천동 이제 직지 그 근처에 변화를 좀 많이 기록하고 있고, 곧 시청도 새로 이제 짓는다고 해서 네. 그 주변과 시청 어떤 풍경도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작가는 사진을 통해서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복 사진 작가가 앞으로 이 사진에 담고 싶은 이야기나 목표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 사진 열기까지 배워오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청주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사실 청주에서 사진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쉽진 않더라고요. 예, 저만 해도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가 사진을 좀 한다면, 해보고 싶다면 그래도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좀 그 경험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도시가 너무 변화가 빠르고 찍어달라고 외치는 피사체들이 너무 즐비합니다, 요즘에. 저 혼자 촬영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나갈 어떤 파트너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요즘은 이제 카메라만 있어도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시대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촬영하셨던 앨범 속의 사진도 한번 꺼내보셔서 옛 추억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주변의 일상이나 현재 내 모습, 뭐 주변 가족들 담아서 계속 좀 저장해 보시면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예, 많은 사람들이 사진 활동하는 그런 사진 중심의 도시 청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이재복 사진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일상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이재복 사진작가. 사진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사진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재복 작가의 행보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멋진 활동 저희가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